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까지 첫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게 된 계기와 내용들을 정리했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이번 시간에는 계획 단계에 이어 두 번째 준비 단계와 마지막 실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선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하고, 실행 단계에선 최종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공부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룬 계획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의 첫 번째는 목표 정하기입니다. 크게 나눠서 매수 시기,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골라야 하죠. 저는 올해 6월 전세 만기 이후를 매수 시기로 계획하고 서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짜기입니다. 현금화 가능한 총 자산과 매수 시기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총 3개 단계로 예산을 나눠 리스크를 대비했다고 했는데요. 각 단계별 필요 자산과 금액을 정리하고 역전세를 대비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투자 목적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가 하락이 가능한 전세가를 대비하기 위해 대출이랑 카드를 남겨놓을 생각이죠. 세 번째는 관심 지역 찾기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 25개 구 중에서 살고 싶은 7개 구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 및 임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입지 기준을 정하는 방법과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같이 다뤘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보는 입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해당 자료는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 자료와 카페 임장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마지막은 관심 지역 정하기입니다. 앞에 4개 단계와 최종적으로 현장 임장을 통해 관심 지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서울 내 5개 구에 18개 단지를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단지를 결정한 이후로 부동산 하락 시기엔 특정 단지에서 유독 급매물과 하락폭이 가파른데요. 너무 좁은 시야와 반경을 가지면 같은 금액에 더 좋은 매물을 놓칠까봐 최대한 많이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 단계인 계획 단계를 끝내면 다음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정한 관심 지역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는 마포구에 5개 단지, 성동구에 6개 단지, 동대문구에 3개 단지, 종로구에 1개 단지와 마지막으로 송파구에 3개 단지를 관심지역 단지로 정했습니다. 총 18개 단지로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현재와 같이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하락 강도에 따라 과거에는 매수 엄두도 내지 못했던 단지들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관심지역 내 가격 변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살고 싶은 지역 7개 구를 제외한 동작구와 강동구를 추가 임장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은 아니지만 강남에서 가까운 수도권인 분당 쪽도 관심 가져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부입니다. 사실 부동산 공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데요. 처음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기초적인 공부보단 실전에 가까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강의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죠.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작년부터 완화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리,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역전세 상황을 기회로 삼는 방법, 서울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미분양 증가가 보여주는 부동산 시장 침체, 현재 서울 아파트의 밸류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PIR, 마지막으로 서울 주요 3개 단지 미분양 사태까지. 사실 부동산과 관련한 영상들은 더 많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고수들의 영상을 매일 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 부익남TV, 월급쟁이 부자들, 쇼킹 부동산 영상을 매일 챙겨보죠.
준비 단계에서 마지막은 시세 트래킹입니다. 입지를 완벽하게 분석했더라도 가격 적정성과 시세 변화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시세 트래킹을 위해 저만의 가격 선정 기준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지 분석으로 단지 특징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할 때 아파트 방향 옵션을 추가합니다. 남향, 남동향, 남서향만 필터링합니다. 전세가를 고를 때는 가격 최저가로 1층 매물을 포함시킵니다. 매매가의 경우는 현장 임장 이후 단지 내 추가 입지 요소로 중충, 입구동, 평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수적인 매매가와 전세가 갭을 계산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사용하는 마포구 시세 트래킹입니다. 성동구 6개 단지 시세 트래킹입니다. 동대문구 3개 단지 시세 트래킹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1개 단지와 송파구 3개 단지 정보입니다. 또한 매월마다 단지별 매매가 변화 추이도 함께 보는데요. 성동구 단지와 동대문구, 종로구, 송파구 단지도 같이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전세가 변화 추이입니다. 성동구 6개 단지와 동대문구, 종로구, 송파구 단지 전세가 변화입니다. 시세 트래킹을 마지막으로 준비 단계는 끝인데요. 사실상 준비 단계인 임장, 부동산 공부와 시세 트래킹은 계약 직전까지 계속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죠. 마지막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준비 단계에서 알아본 관심 단지 시세 변화와 부동산 공부를 통해 실제 매수까지 이르는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한 실행 단계의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방문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 호가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금매 정보와 가격은 인터넷만으로는 알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시세 파악과 금매 정보를 얻기 위해 실제로 공인중개사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중순에 아파트 매수를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사 소장님께 받은 정보들입니다. 관심 지역 내 여러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자금 여력과 매수 의지를 보여주면 좋은 정보들을 공유받을 수 있죠. 대망의 마지막은 내 집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가며 좋은 매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은 당연히 매수하려는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나 보일러 상태 등 중대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매도인이 거주하는 집이라면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중이라면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요. 추가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집 내부 동영상 촬영도 필요하죠. 다음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항들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말소 조건, 세금과 관리비 같은 제세공과금, 하자 처리 가능 여부와 마지막으로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권리관계를 자세히 적어두어야 하죠. 이외에도 여러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는 하나 중요한 내용들은 미리 알고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잔금입니다. 잔금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협의 후 일정을 조율하는데요. 저처럼 투자 목적인데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없다면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전세입자 입주일을 잔금일과 같은 날로 맞춰야 하죠. 마지막은 기타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니 계약 전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 수수료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별로 달라지는 수수료 비율에 따라 금액도 바뀌죠. 게다가 매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필요하죠. 영상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법무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비용을 사전에 알아보고 금액을 마련해야 하죠. 단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인 집문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꼭 필요하니 기억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부터 부동산을 공부하며 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준비 단계와 실제 내 집 마련에 이르는 실행 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도 아직 준비 단계에서 관심단지 시세 트래킹을 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실행 단계를 공부 중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내 집 마련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 집 마련을 달성하면 매수 후기와 마지막 실행 단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까지 3단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준비와 실행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